되네.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입니다. 그 그래프를 x축의 방향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하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일단 뭐 해줘?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 y는 x 방향으로 이만큼 당겼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원래 y 플러스 3. 근데 우변으로 보통 이항해서 바로 쓰죠. 요 녀석을 가지고 뭐 한다? 대칭성을 찾는다. 그럼 뭐 찾아야 된다? 점근선을 찾는다. 그럼 점근선 찾아주면 x는 뭐예요? 2, y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y는 x분의 1이라는 놈 함수 자체의 점근선이 원래 뭐야? x는 0, y는 0이잖아. 그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당겼으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냥 점근선 바로 구해버리는 방법이 있지. y는 얼마지? 마이너스 3. 어쨌든 점근선을 찾아준다. 왜? 대칭인 직선을 나타내는 거는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둘의 교점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지. 2, 마이너스 3이죠. 그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1, x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이거. y는 마이너스 x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이거. 그게 각각 하나는 AB, 하나는 CD 구하는 재료죠. 그럼 어쨌든 순서가 뭐가 됐건 여기 위에 게 AB든 밑에 게 AB든 상관없이 다 더하기만 하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6 되겠다. 그죠? 됐음? 오케이? 오케이? 끝. 63번. 시은이 질문 다른 거 더 있으면 중간중간 번호 얘기하시고 일단 63번부터 갑시다. 됐죠? 자,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X는 A, X는 A, 요 X축의 수직인 놈이다, 그죠? 그놈이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은 각각 PQ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P라는 점 좌표를 찾을 수 있겠네. 뭐야? 아, 이건 너네 그때 질문인가 보다. 태훈이가 지금 수학하가 처음인가? 이거 너 질문 맞지? 63, 4. 오케이. 나머지 사람들 지금 나랑 수학, 공통 수학 2 수학하라 했거든요, 아까. 공수2 처음 하는 사람들 정규반에 아직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가서 공수2를 처음 하거나 너무 옛날에서 많이 까먹은 사람들은 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얘기하자. P라는 점은 뭐예요? 일단 X좌표 A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A-1분의 1.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좌표는 뭐예요? 역시 X좌표 A입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9A. 그리고 나서 선분 PQ의 길이를 찾아보겠대. 선분 PQ의 길이는 뭐예요?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림 그려서 설명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A-1분의 1에서 마이너스 9A를 빼면 되겠다. 그치? 왜?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 양수거든. 얘 음수거든. 그럼 당연히 큰 거지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알았죠?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최소값 찾아보자. 여기까지만 풀면은 사실 지금은 그냥 맞는 걸로 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녀석을 가지고 최소값, 최대값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이야. 어느 단원에 있냐면 공수2 요거보다 더 앞에 우리 정규 수업에서 다루는 거 거기에 명제 단원 또는 명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절대분원식 단원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배운 사람들은 아 맞아 저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까지만 하고 넘어가세요. 정규 수업 때 다룰 녀석입니다.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어떤 녀석이 있냐면은 합을 제공을 했을 때 곱에 대해서 두 문자 A, B에 대해서 합을 A 플러스 B를 줘. 그러고 나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거꾸로 A 곱하기 B를 주고 나서 A와 B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A와 A분의 1의 역수의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은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겁니다. 둘이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2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가 최소값이겠지.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도 뭐야? 역수의 합이야. A만 보면. 근데 정확하게는 진짜 역수는 아니지. 뭐 9는 상관없는데 얘는 A-1이고 얘는 A잖아. 그러면 방금처럼 곱해서 사라지게 하려면 형태 변형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형태를 변형하냐면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럼 내 맘대로 없던 마이너스 9를 막 더한 거니까 어때? 플러스 9 다시 더해줘야 되고 그때 이 녀석만 가지고 보면 뭐다? 2루트 둘이 곱해준 9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냥 얘만 보면은 6인 거지. 뭐가? 최소값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답은 뭐야? 15인 거죠. 답은 몇 번? 4번. 뭐 이렇게 푸는 게 있습니다. 현수기하평균 기억나나, 태원 씨? 네. 요거 가지고 어쨌든 푸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특강은 뒤에 함수만 하다 보니까 전에도 아마 그 산술기하평균 얘기 나왔었지. 며칠 전에도. 그때도 아마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산술기하평균 이거 되게 2학년이나 3학년 때도 많이 나오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그때 되게 강조하면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막 설명 좀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조만간. 알았죠? 자, 가자. 864번. 요것도 똑같은 것 같아. 산술기하 같아. 일단은 써보자. 지운다? 가자. 오른쪽 그림 같이 정역이 1보다 큰 점근선보다 오른쪽만 보겠대. 그런 유리함수에 대해서 위에 있는 P가 있대. P의 좌표 미수 잡아보자. 좀 이따 할게. 어쨌든 P에서 두 정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하고 교점을 S라고 할 때 RSQP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 결국 이게 산술기하든 뭐든 2차 함수의 최대치수든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의 최대치수든 뭐든 뭔가 최대치수를 물어보면 항상 이 녀석을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걸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필이면 2차식이다. 2차식의 최대치수.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3차식이다. 3차식의 최대치수. 뭐 수투에서 나올 거고요. 표현을 해봤는데 유리식이 나온다. 유리함수의 최대치수. 뭐 유리함수 2번 단어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역수의 합의 최대치수다. 그러면 뭐다? 그거는 산술기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만들어보자. 그래서 미수 필요하니까 얘를 A로 잡아봤어. Y좌표는 A-1분의 4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어디 Q를 만들겠대. 뭐야? A, 2잖아. 그지? 왜? Y좌표 2인 곳이잖아. 점근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R은 1, A-1분의 4 플러스 2잖아. Y좌표는 얘랑 동일할 거고 X좌표는 점근선이니까 1.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 나는 거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그래서 둘레. 2배는 2배고 그냥 뒤에 게 뭘 쓰세요인지 결정하겠죠. X좌표끼리 빼보면 A-1. Y좌표끼리 빼보면 A-1분의 4. 그 녀석에 대하여 최소값이다. 이번엔 바로 보이나? 뭐가? 역수의 합이. 그래서 얘만 보면 2루트 4, 즉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그걸 2배 했네. 전체적으로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4번 8. 됐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선생님 정의수업에서 그 명제 아직 안 들어갔지, 너네도. 그지? 남의들 다 알겠죠? 조만간 하게 될 겁니다. 산술기하 잠깐 잊었던 사람들. 공수투를 완전 처음 한 사람 말고 한 번씩 했다. 문제 했었고. 태연이 했었고. 아, 태연이 했었구나. 너도 했었구나. 배웠던 기억은 나죠? 산술기하 평균? 아니면 풀어서 맞췄던가? 그죠? 신이 처음이지. 유비도 처음이지. 너 했었나? 나랑 했었니 혹시? 아무튼 배웠던 기억나죠? 시은이는 조만간 배우게 될 거다. 알았지? 자, 892번 갑시다. 유리함수에서 유독 산술기하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양수 AB의 순서상 AB를 좌표평에 나타낸 것은 결국 이거 뭐냐면 A와 B의 함수식이야. 얘 유리함수 형태인가 봐. 1번만 따온 건가 봐.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은 그냥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봐. 이 얘기야. 그 관계식을 찾아봤는데 1차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2차식 거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유리함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아마 유리함수겠지 단원상. 그걸 정의역 부분을 뚝 잘라서 요런 거를 답으로 쓰세요. 뭐 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일 겁니다. 알았죠? 자,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식을 한번 세워보자. 2,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P.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점을 Q. 2 플러스 A, 3.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 점 R. 뭐야?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는 B만큼 옮겼대. 그리고 나서 OQR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다.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구해달래. 점의 끝점들이, 꼭지점들이 좌표 다 아는 삼각형 넓이 구하기. 뭐 신발끈을 써도 좋고 0코모형이 있으니까 특히나 쉽잖아.
신발끈을 써도 좋고 아니면 또 뭐 있겠니? 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는 방식도 좋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뭐 OQ라는 직선과 R까지의 거리 뭐 이런 걸 이용해도 좋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 이렇게 미수 들어가면 사실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베스트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신발끝. 어차피 단원도 넘어갔고 그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막 이렇게 넓이 구하세요 했던 단원도 넘어갔고 우린 넓이를 어떻게든 구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중학교 방식 써도 좋고 지금은 중학교 방식 쓸게요. 자, 요 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 빼는 방식으로 할래. 넓이. 알았지? 삼각형 OQR의 넓이는 일단 전체 사각형 뭐야? 가로 2 플러스 A, 세로 3 플러스 B. 거기서 요거부터 빼자. 가로 2분의 1 곱하기 가로 2 플러스 A, 세로 3 빼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왼쪽 거 가보자. 뭐 2 곱하기 3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조그만 거 요거 빼보자. 어때? 요거 B, 요거 A. 요 넓이랑 똑같잖아. 그죠? 2분의 1 AB. 끝. 그러면 이제 이거를 쭉 식으로 써봅시다. 정리할까? 6, 3A, 2B, AB. 마이너스, 그냥 이거 양면 2배 할 거야. 지금 해도 2배 할까? 이게 6이잖아. 그치? 그래서 양면 2배, 12. 그러면 얘는 12. 플러스 6A, 플러스 4B, 플러스 2AB. 뒤에 거는 2 사라지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여기도 2배만 하면 되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B. 이렇게 어버버하지. 마이너스 AB. 끝. 그러면은 12는 사라지고 AB 3A 2B 마이너스 2B는 0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B와 A의 관계식이잖아. B는 형태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네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을 시키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플러스 12 B는 2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그럼 이제 어때? 유리함수꼴 만들어졌지.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점근선부터 찾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A에 아무거나 넣어보자. 0 넣어주면 0,6. 저 위에 이런 데 지나는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질 거 아니야, A, B는. 그럼 이 일부를 따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뭔가 잘리나 봐. A의 범위가 정해지나 봐. A의 범위 어디 있니? B의 범위나 A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어디 있니? 뭐니? 에? 양수 AB 말고 범위 뭐 있지? 양수 AB? 이거네. 됐죠? 끝. 여기가 어딘지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생김새가 일단 누가 봐도 3번 안에 5번 중에 하나다. 그렇지? Y가 B가 0 되도록 한 A 4죠? A에다 0 넣으면 아까 6 나왔었죠? 4, 6,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끝. 94번. 자, 정리해 주셈. 자,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유리함수에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그냥 만들어 버려도 됨. 뭐냐면 어차피 평행이동과 무관하거든. 그래서 평행이동 안 한 함수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안녕? 여기에 지금 y는 x분의 k가 있어요. 그 위 어딘가 아무데나 내가 지금 이 짓을 잡았어. 이 y는 x분의 k.
그럼 요 놈의 좌표는 뭐야? a, a분의 k요. 맞죠? 거기에서 요 사각형, 지금 이게 x축, y축이라 생각하지 말고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점근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또는 수선을 그어서 만든 사각형. 가로의 길이 a고 세로의 길이 a분의 k라서 넓이는 k라는 하나의 상수입니다. 아무 때나 미지수 a로 잡아도 다 똑같아. 그래서 점근선까지 넓이를 물어보잖아. 항상 넓이는 다 뭐하다? 동일하다. 그거 상식이다. 이제부터 알아야 돼. 알았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딱 보자마자 A가 어디고 B가 어딨냐? A가 지금 너네 책에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니? 여기까지 색칠 안 돼 있지. 그지? 유리함수에 대해서 점근선이 여기 있어. 이 사각형만 보면 이 사각형과 넓이가 동일하고 이 사각형과도 넓이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1번이 답일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SA를 여기만 SA라고 해놨지 여기를 SB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얘가 SC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SA, SB는 똑같기는 한데 SC보다 작겠지. 끝. 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 앞으로는. 알았지?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아무 점이나 찍고 점근선까지 연결한 수선을 가지고 만든 사각형의 넓이는 어느 점에서 출발하든 다 똑같다. 한 유리함수 안에서는. 그리고 그 넓이는 K이기 때문에 K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 여러 유리함수에서는. 근데 한 유리함수에서는 어느 점을 잡든 다 똑같은 넓이. 알았죠?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 자, 무리함수도, 오늘 왜 이래? 무리함수도 똑같아요. 유리함수처럼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에서 실수배하고 뭐 평이동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유리함수보다 훨씬 심플해. 왜냐면은 막 대칭 같은 성질이 하나도 없어요. 뭐 K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건 있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점을 찍어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무리함수는요 그런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뭐 외우는 것도 없고 이런 성질들 기억나? 유리함수 막 내가 5가지를 설명하면서 외웠던 거 이동시킨 다음에 뭐 또 정리하고 그냥 기본 상태에서 정리하고 막 다 했던 거 기억나? 근데 무리함수는 그런 게 없음. 자, 왜 그런지 가보자. 대신에 첫 시작이 어렵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 너희들이 틀린 일이 발생할 거다. 자, 일단은 다항함수가 y는 다항식, 유리함수가 y는 유리식, 그럼 무리함수는 y는 무리식. y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건 다 무리함수입니다. 그냥 y는 루트 안에 막 제곱식이 들어가거나 3차식, 4차식, 2차식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는 것도 다 무리함수기는 해. 알았지? 근데 공수 2에서는 y는 루트 안에 오직 1차식이 들어간 녀석만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배울 겁니다. 알았어? y는 루트 안에 뭐 1차식. 자, 그러면 이 1차식 중에 제일 심플한 녀석 만들어봐. 뭐야? y는 루트 아무것도 없이 그냥 x만 덜렁. 요 녀석이 제일 기본적인 무리함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실수배, 이동 뭐 하면서 하러 갈 건데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사실 이 공수2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x에 1 넣어봐, 0 넣어봐, 뭐 나와? 0, 1 넣어봐, 1, 뭐 4 넣어봐, 2, 9 넣어봐, 3 천천히 완만해지지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는 다른 버전으로 갑시다. 우리 그냥 루트를 포함하는 함수 여태까지 그려본 적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할까? y는 루트 x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잠깐 해볼 거냐면은 일단 루트 풀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뭐예요? 시은아. 그렇지. y제곱은 x를 만들어 보자. 근데 우리 눈에는 y가 제곱되는 건 별로 익숙치는 않아. 그래서 뭐 해버릴까? x가 1승이잖아. 쟤를 y로 만들자. 뭐 해버리자? xy를 자리를 바꿔버리자.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나왔어? 이차함수 나와버렸지.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뭐예요? y는 x제곱,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빨간색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그럼 빨간색 함수로 다시 역으로 돌아가 보자. 천천히 단계적으로. 파란색과 흰색 무슨 관계 있어? x, y 자리 바꿨잖아. 뭐였지? 역함수 혹은 정확하게는 지금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y는 x 뭐 여기 1,1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맞지? 좀 이상하냐? 뭐 아무튼 그러고 나서 뭐 해요? 우리는 빨간색을 그려보는데 자 빨간색과 파란색 무슨 관계 있어? 그냥 양변을 제곱한 거밖에 없지. 그럼 일단 그래프는 어떻다? 동일할 거야. 맞지? 그래서 빨간색 함수는 파란색을 따라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빨간색 그래프 내가 그리고 싶었던 함수에서 파란색으로 가기 위해서 뭔 작업을 했다고? 제곱이라는 작업을 했음. 자, 제곱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지. 왜? 저기 루트가 지키는 약속이 있잖아. 루트는 어떤 약속을 지킵니까? 함수의 그래프. 실수의 범위에서는 얘는 항상 양수여야 되고 이 값 자체도 항상 양수여야 돼. 그치?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밑에 식에서도 파란색에서도 한번 살펴보자. 자, 요게 실수가 나야 되니까 x는 양수였어. 밑에 식에서도 양수 맞나? 맞네. y가 실수일 거니까 실수 제곱은 양수 맞잖아. 0도 포함하고. 맞죠? 그럼 x의 범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y를 보자. y는 플러스 루트 x잖아. y는 양수지. 근데 여기서 y는 양수 지켜지고 있을까? 아니, 음량 넣어도 상관없이 막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빨간색은 파란색의 일부분 중에서 y가 양수인 놈만 잘라오면 되는 거예요. 요게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리함수 할 때는 하나만 조심하면 돼라고 내가 계속 얘기 몇 번 했었지. 지난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첫 시작에 계속 그거였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곱이라는 작업이야. 너네가 오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도 제곱을 해볼 거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해볼 때도 또 제곱을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할 때마다 제곱을 자꾸 하게 될 거야. 그 제곱을 할 때마다 너네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강조를 할게. 지금은 그냥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분할을 알아온데 만족하고 뒤에서는 제곱할 때 조심해야 돼라는 거를 미리 눈으로 봐놓고만 가자. 알았지? 알았지? 제곱 후에는 그 부호가 사라진다. 그래서 부호를 지켜줘야 된다. 루트가 지켜오던 그 약속. 그냥 루트 그 자체로만 보면은 양수, 0도 포함. 루트 속에도 항상 양수.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봐야지? 조금 어려워져 봐야지. 뭐 실수배. 유리함수에서 K배 했던 것처럼 얘도 뭐 A배를 해볼 거야. 근데 여기서 A를 곱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죠. 루트 앞에 곱해도 되고 루트 안에 곱해도 되잖아. 어디다 곱하냐면 안쪽에다 곱합니다. 왜냐면 바깥쪽에 곱한 놈들은 전부 다 안에를 집어넣어서 안쪽에 있는 걸로 설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안에다가 2만 곱하면 그 밖으로 못 빼잖아. 루트로 뽑아내면 이상하고. 알았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A를 곱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거야. A를 곱하기는 곱할 건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자, A가 1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아까랑 똑같은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누워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A가 2가 되면 원래 지금 1 넣어주면 1 나오고 있었어. 근데 A가 2가 되면 어때? 루트 2x니까 1 넣어주면 루트 2가 나오죠. 1보다 좀 큰 값 나오죠. 점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2차함수로 생각하면은 점점 완만해지는 거. A가 최고차의 계수가 작아지는 거 역할을 A가 커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A가 양수면 이쪽으로 흐려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뭐라면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1이었어 봐.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y는. 그럼 선생님 무리함수니까 루트 안에 실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x가 음수를 가지면 되지. 또는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놓고 생각을 하면은 x의 부호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왼쪽으로 당겨준다. 뭐 정의역이 음수로 넘어간다. 뭐 등등등의 이유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하나만 쓸게. A가 음수일 때. 알았음? 자,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 내가 모든 A들은 앞에 그 루트 앞에 곱한 개수들은 루트 안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걸 다 넣지는 못하지. 루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루트 앞에 곱한 녀석은 루트 속에 집어넣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곱한 경우는 따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야? 그냥 y 부호 바뀐 거지. 그래서 a가 1이면은 얘를 x축 대칭. a가 2면은 얘를 x축 대칭. a가 마이너스 2면은 얘를 x축 대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될 겁니다. 이 안에서도 a가 양수, a가 음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뭐 책에서처럼 막 정리를 할 건데 결국은 a 루트 bx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결국 너희들이 따져야 되는 거는 a, b의 부호들이야. 그때 이거를 네 가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양양일 때, 양음일 때, 음양일 때, 음일 때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a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위아래만, b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결국 정의역의 범위라서 오른쪽 왼쪽으로만. 그래서 x의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 왜 오른쪽? a래. x의 개수가 음수면은 왼쪽. 루트 앞에가 양수면은 위, 루트 앞에 붙은 게 마이너스면은 아래로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평이동 바로 하고 나서 생각하자. 자, 간다. 얘를 그래프 몇 번 그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y는 a, 이거 왜 벌써부터? y는 루트 a,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을 해보자. 아하.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마치 너희가 뭐 하는 것처럼 이차함수의 꼭지점 찾는 것처럼 사실 mn을 찾아요. 그러고 나서 a가 양수면 오른쪽, a가 음수면 왼쪽으로 그려주면 되고, 지금은 루트 앞에 플러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위로 그렸고,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면 뭐 하면 된다? 아래로 가면 돼. a가 양수면 오른쪽, a가 음수면 왼쪽. 끝. 이거 가지고 설명 끝. 무리함수 다 배웠어. 성질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대칭성 끝은. 알았음? 뭐 a가 0은 아니다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찾기만 하면 된다?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거. 실제로 꼭지점이다. 왜냐면은 이차함수 누웠잖아. 이차함수가 누워있는 그 이차함수의 입장에서 얘는 꼭지점이거든. 아무튼 알겠죠? 왜 이렇게 졸려? 아유 졸려. 자, 여기까지. 성질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역 지역,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뭐 점근선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외우고 했지. 무리함수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뭐 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려놓고 그거 보면서 답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려보자. y는 루트 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정의역을 찾아보세요. 근데 a의 부호가 안 나왔거든. a가 양이면 1로 그려져서 정의역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a가 음수면은 정의역이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음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치역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죠. 틀렸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지고 있죠. 땡.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ax랑은 어때? 요거겠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ax의 그래프와는 이 둘이 원점 대칭이 아니라 뭐 y축 대칭이었겠지. 원점 대칭하려면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이 4번, 5번은 사실 무리함수, 유리함수 느낌보다는 그냥 대칭은 관계 물어보는 거지. x의 부호 바뀌었네, y축 대칭. y의 부호 바뀌었네, x축 대칭. 이런 거. 알았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안에서 다 찾아줄 수 있어. 근데 유리함수랑 순서가 나오는 유형들이 완전 똑같습니다.
유리함수에 처음에 그래프도 막 물어보고 뭐 이런 성질들도 물어본 다음에 뭐 나왔어? 지나는 사분면 물어봤던 거 기억나? 무리함수도 지나는 사분면 또 나와. 그 다음에 평이동 후 겹치는 거 물어봤었지. 유리함수에서. 무리함수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정의역 취업 범위 지금도 1,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정의역 취업 범위 물어봅니다. 무리함수에서도 똑같이. 최대값 최소값 똑같이 물어보고요. 직선과 위치관계 똑같이 나오고 역함수 똑같이 나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순서가 완전히 똑같은. 뭐 만들어 나가거나 찾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알겠죠? 자, 가보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디로 가보냐면 너무 졸려. 그지? 923번 4번 사자. 924번 하나 924번 하나 927번 하나. 두 개만 풀까 일단? 두 개 풀고 풀어보자. 마시자. 가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1,1 지난다. 자, 앞으로 너네가 지금은 유리함수 너무 쉬운 함수인데 막 2차, 3차, 4차 막 다루는 그 저기 수투 같은데 또는 더 어려운 미적분 같은 데로 넘어가면은 함수의 식을 완성하시거나 문제 진짜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1,1을 지난다. 뭐 F1은 1이다. 이런 조건들 주어지겠지. 그런 조건들은 웬만하면은 마지막 작업. 미지수 하나 남았거나 할 때. 모든 미지수들이 한 미지수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때 보통 쓰는 거라서 알았죠? 1,1 지난다. 잠깐 패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이런 말로 주어져 있어. 정의역이 그냥 무리함수 자체에서부터 처음부터 x의 범위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무리함수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정의역이 이렇다 저렇다. 뭐 2를 기준으로 어때? 왼쪽으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어때? 어디까지 가나?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어때? 위쪽으로. 그러면 그래프가 왼쪽 위로 그려지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생김새 보니까 어때? 무조건 요거고 요 2,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뭡니까? 이참수로 치면 꼭지점, 뭐 무리함수로 치면 나는 보통 시작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이다. 그러면 무리함수의 생김새는 어때? 저 식을 보면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던가 x의 개수가 a라는 것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식 쓰면 되잖아.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셈? 미수 하나 남았으니까 1,1 대입하면 답인 거지.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전개해주면 답 나오죠? b는 뭐예요? 8. c는 뭐예요? 마 1. 세 개 다 더하면 뭐예요? 3. 알았니? 됐죠? 어때요? 좀 쉽죠? 됐지? 자, 927번 가보자. 어떤 무리함수가 있었어. X축, Y축이 어쩌고 저쩌고 일치한데.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 유리함수에서 내가 식의 평행이동으로 가면은 귀찮다 싶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귀찮다, 어떻다? 뭐, 졸라 귀찮다. 그래서 유리함수 평행이동 뭐 했어? 점근선으로 이동시켰죠. 오늘 숙제 풀이하면서도 나왔었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을 가지고 이동시켜도 돼. 알았지? 나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럼 지금 꼭지점의 좌표 얼만데요? 3분의 1,4잖아. 그럼 이동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었니? 3분의 7, 맞나? 마이너스 4잖아. 그 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봐. m은 2고 n은 마이너스 8이네. 끝. 답은 68. 알았지?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시현씨 이해됐어요? 이해된 거지? 대답이 이상해가지고. 아무튼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무리함수는 조심해야 되는 거, 뭐, 벌써 한 네 번째쯤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우르륵 한 두 개, 세 개 정도 튀어나올 겁니다. 알았죠? 거기가 오늘의 핵심이다. 잠깐 쉬었다가 얘기할까? 바로 너희들이 먼저 풀고 가자. 930번. 기기. 이거는 쉽죠? 사실 10초짜리 문제야. 너무 오버했나? 풀어봐. 어머, 녹화를 켜놨었어.
자, 보자마자 답 나오죠. 사실 이차 함수에서 우리가 평이동을 겹친다. 뭐만 보면 돼? 최고차의 계수. 원의 방정식 반지름처럼 유리함수에서 뭐만 보면 된다? 분자에 들어가는 k. 그러면 여기는 뭐다? 루트 안에 있는 그 x의 계수.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 근데 대칭이동 때문에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루트 앞에 부호라던가 x의 계수의 부호라던가.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딱 크기만 봤을 때 3인 거 다 찾아주면 되겠지. 답은 몇 번? 니은 디귿. 그때 여기서 뭐다? 리을은 3분의 1 집어넣어야지. 9분의 1로 들어가니까 x의 계수가 사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탈락. 그래서 무리함수는 별게 없음. 막 그 K 구했던 그 유리함수에서는 막 분모의 x의 계수도 1로 맞춰야 돼, 뭐 2로 맞춰야 돼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얘네는 그런 것도 없고 예외적인 것이 없고. 알았죠? 그래서 평행동을 겹치는 건 쉽고. 자,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제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뭐 그런 것들 뒤에서 얘기 나올 텐데. 일단 유리함수에서 지나는 사분면 찾아볼 때는 뭐 하라 그랬어?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면 돼. 11번은 거꾸로죠. 그냥 유리함수를 보고 식을 보고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식 찾아가기.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성질 물어보는 거. 아까 했던 거. 최대 최소까지. 다 그래프 그리기. 그럼 직선 위치 관계 전까지 문제 몇 개 한번 더 풀고 직선과 위치 관계로 갈게요.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아까 이거 가자. 지나지 않도록 하자. 934번. 위에다 쓸까? 풀어보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요 네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k가 사사분면을 지나도록. 자, 지나도록 지나지 않도록. 뭐야? 저 뭐 하면 되겠지? 그래프 그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때 뭐 한다? 시작점을 찾아보자. 일단 시작점 찾는 거 마치 이차함수에서 꼭지점 찾는 거랑 똑같죠? 뭐 굳이 바꿀 건 없지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때 어때? 4, k. 얘가 0대로 하는 x 그리고 그때의 y. 오케이? 그래서 4, k. k를 모르니까 자연수긴 한데 k를 모르니까 여기 4가 있다. 4, k는 이런 데서 출발하면 된다. 맞죠? 그런데 어디로 가래? 왼쪽 아래로 가래. 맞니? 왼쪽 아래로 가래. 야, 잠깐만. 왼쪽 아래면은 사사면, 이게 사사면이구나. 어때? 요런 것들은 사사면 지난다, 그렇지? 요런 것들은 사사면 지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거?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언제부터겠어? 점점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원점을 딱 지나는 상황의 K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거보다 더 K가 커지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뭐 하자? 원점을 지날 때의 K를 찾자. 0,0을 때려 넣습니다. 그럼 뭐예요?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래서 K는 얼마? 2.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범위로 찾아주면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어쨌든 답은 2.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39번 가보자. c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래? 요 녀석을 그래프 보면서 a, b, c, d 찾아보래. 실제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무리함수의 그래프 찾기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유리함수의 그래프 찾기. 그때 a, b, c, d 값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1, 뭐 2 이런 찍혀라도 있으면은 A, B, C, D의 값을 값으로 찾지.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없네. 뭐 하자? 부호로 찾자. 자, 첫 번째. 점근선. 여기 뭐야? x는 마이너스 c분의 1. 어디 있네? y축보다 오른쪽. 양수에 존재하네. c는 음수. 부호 찾기. 두 번째 어디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 점근선 y는 어때? c분의 a.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x축보다 위에 양수에 존재하네. 근데 c가 음수니까 a도 음수. 됐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b를 결정해 주는 게 뭐야? 0, b. 0, b 어때? c분의 a보다 큰 어쨌든 양수. 그러면 일단은 A, B, C의 부호 찾기는 했으니 뭐 하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 보자. 다시 한번 A, X 플러스 A분의 B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꾸든 그냥 보든 어쨌든 시작점은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를 기준으로 간다. 그치? 부호 때 A가 음수, B는 양수, 음수. 양수가 되네. C가 음수, 양수가 되네. 어디? 양수, 양수를 기준으로 뭐만 맞아? 일단 5번 맞고 2번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부호는 어떻게 돼? x의 개수 음수 왼쪽 루트 앞의 개수 양수 위로 왼쪽 위로 그려지는 답은 2번이겠네. 이건 왼쪽 아래니까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 됐죠? 그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음? 다음 바로 다음 940번 가보자.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유리함수도 사실 그래서 대칭성을 나타내는 것 정도 외에는 사실 다 그래프 그렸지.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라고 할 때 다 결국은 보기 하나 때문만이라도 그래프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도 뭐 하자? 그래프 그려버리고 출발합시다. 그냥 바로. 가자. 시작점 어디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갑니다. 됐니? 되었니? 예. 그럼 뭐야? 정역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맞고요.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쪽 맞고요. 평행이동을 하면 되나요? 자, 일단 x의 개수 맞는 거 확인했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맞니? 네, 전개하면 맞겠네요. 3번도 맞고 4번 y절편 x에 0 넣어주기. 뭔 소리야? 맞네. x에 0 넣어주기. 그럼 뭐야? 3 빼기 1이니까 2 맞네.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 보자. 5번. 미쳤나 보다. 시작점이 3, 3면인데 어떻게 3, 3면 안 지나나. 무조건 지난다. 그치? 그래서 잠깐만. 5를 취하는 것. 아, 틀린 거 맞지? 지나야 한다. 땡. 알았죠? 무조건 지납니다. 됐음?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다 답이 나온다. 무리함수는 그래서 유리함수보다도 더 어떤 것만? 그래프만 잘 그려주세요.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그래프 그리기 마지막. 그래프 그리기 세 가지 버전이 있었죠. 지나는 사분면 찾기, 정의역 지역 찾기, 최대치수 찾기. 무리함수도 똑같아. 그래프 그리세요. 마지막 유형 뭐? 최대치수 찾기. 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낮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볼 건데 어쨌든 fx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그럼 어디서 최대값이 나온지를 비교해주면 되겠네. a의 양수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점이 어디야? a분의 1, 0이야. 어디? 어떤 양수, 어떤 값이네. 거기를 기준으로 x의 개수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의 개수 양수니까 위로. 왼쪽 위로 그렸어.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5에서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끝난다. 그렇지? 얼마예요? 루트 5a 플러스 1. 근데 그게 4래. a는 3이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됐니? 휘리릭 풀었는데 뭐 다 이해했죠? 자, 45번으로 가보도록 해봅시다. 이런 씨. 자, 어쨌든 아까 뭐 위에 있는 39번인가 40번인가 그거랑 비슷한 거다. 그렇죠?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면 무리함수 찾아가. 아, 다 끝나고 나니까 말하고 있어. 왜 아무도 표정이 그럴 수 있지. 자, 가자. 뭐부터 유리함수 정근선부터 보자. 어때? 2, 3. 그러면 어때? y는 x-2 위에는 3x. 됐죠? 그러고 나서 원점을 지납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돼. 그럼 a는 3, b는 0. 아, 화나네. c는 마이너스 2. 됐죠?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 다시 만들어 보자. 무리함수 어떤 거 보래? y는 루트 3x 플러스 빵 마이너스 2. 끝. 자, 갑시다. 그럼 어떻게 생겨요?
0,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찍. 그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3부터 27까지. 그때 최대값, 최소값 다 찾아달래. 그럼 뭐야? 27 넣어주면 되고 3 넣어주면 되겠네. 맞지? 뭐 하냐? 7, 7, 7. 3 넣어주면 뭐 나오냐? 9, 3, 1. 답은 8. 답은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예. 끝. 어쨌든 최대 최소는 뭐다?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왔다?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로 돌아왔다. 자,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쓰진 않을게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뭐 한다?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뭐부터 하라 그랬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하라고 했었다. 맞지? 기억나지? 맞지? 그러고 나서 뭔가 뭐 작업을 하라고 했지. 지금은 접한다라고 하면 너무 쉬워서 그냥 패스할게요. 알았죠? 왜냐면 접한다는 거랑 한 점에서 만든다는 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947번으로 갈 겁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이 될 수 없는 것 찾아주세요. 그럼 일단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안에 없는 거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지? 풀어보세요. 한번 겪어봐야 돼, 사실. 자, 봐요. 두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세요.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해요? 연립을 합니다. 이게 틀린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다? 한 실근을 가져야지. 근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 같은 거잖아. 루트 방정식은 없거든. 그래서 양면을 일단 제곱해서 루트를 풀어주게 되겠지. 그럼 x-3이고 오면은 x제곱에다가 플러스 2kx에다가 플러스 kx제곱, k제곱이거든. 그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x제곱에다 플러스 2k-1의 x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3는요. 그래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나주세요니까 판별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냥 D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에 마이너스 12가 0 되면 됩니다. 사라지고 사라지면은 쭉쭉 k는 뭐예요? 4분의 마이너스 11이에요. 이거 하나만 딸랑 나오는데 문제는 이상하단 말이야. 그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뭐 때문에? 결국은 제곱 때문이야.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는 뭡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0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약간 둥정하게 그렇게 과장 좀 하려고. 요렇게 생겼어. 요게 지금 루트 함수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뭘 그려? 직선을 그릴 거야. 막대기 하나 어디 갔지? 누가 훔쳐? 바닥에 있구나. 자, 기울기가 어때? 일자리. y 절편을 모르는 직선. 그 위아래로 기울기 일자리 움직이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세요가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 말고 좀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면 이것도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런 걸 찾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 사람들은 하나만 덜렁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거보다 내려가는 놈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K를 가지고 쭉 내려주고 이거 하나 찾아줘야겠네가 보여. 오케이. 근데 식을 쓴 사람들은 이거 하나 찾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만나도록 하는 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가 아니라 만나도록 하는 K를 구하시오 또는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서술형 또는 주관식 문제였다고 쳐봐봐. 애들 전부 다 이거 하나 쓰는 걸 거야. 식으로 푼 사람들은. 알았지? 그래가지고 틀립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뭐 여기까지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찐으로 풀게 되면은 뭐 한다? 일단 첫 번째 1번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하나 찾기. 그래서 연립을 해가지고 쭉 풀다가 판별식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접하는 거니까 0보다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뭐 얼마지? 마이너스 4분의 11이었지. 이거 하나 나오기는 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떤 거? 어떤 거? 요것도 뭐야 이게 3,0을 지나는 순간이지. 그럼 그때 이 K 찾아주면 어때? 마이너스 3입니다. 그거보다 뭐 하는 거? 작은 거. 그래서 우리는 K가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거는 등호 빼야 되겠지. 이걸로 찾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답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 범위에 있는 거 말고 들어가지 못하는 녀석을 찾아주면 답인 거지. 얼마야? 4번이네.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 이것은 왜 안 넘어가? 한 점보다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진짜 많이들 실수한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 문제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다고 쳐봐. 문제가 두 점에서 이거 뭐야? 두 점에서 만나세요라고 했다고 쳐봐봐. 오케이? 쳐봐봐. 그러면은 어떻게 풀었을까? 또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와 직선으로 해석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도록 하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했다고 쳐봐봐. 너네가 만약에. 너네가 전부 다 어떻게 풀고 있냐면 있잖아. 판별식 영보다 크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다라는 걸 하나 찾아와. 근데 여기서 너희들은 보기를 보는 거지. 2번. K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다. 그럼 너희들 심리상 있네? 체크. 이러고 있지 않겠니? 그지? 근데 보기 5번으로 가보면 있잖아. 다른 답이 나와. 뭐? 이런 답이 있을 거야. 실제 답은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왜 붙어요? 라는 거는 그래프로 설명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두 점에서 만난 거는 이거 포함해서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가 답이야 라고 해야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왜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왜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작은 게 전부 다 판별식이 양수로 나올까? 왜 두 점에서 나오는 걸로 나올까? 잘 봐. 그게 바로 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뭐 했을 때? 제곱을 했잖아. 우리가 풀어내는 방정식은 요건데 제곱을 해서 풀고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랑 이거로 넘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 거냐면 제곱을 통해서 풀게 되는 거는 직선은 그대로야. 직선은 그대로인데 무리함수가 더 이상 무리함수가 아니라 어때? 아래쪽 범위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게 판별식 상에서는 얘보다 작은 모든 K들이 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음? 뭐 했기 때문에? 제곱이라는 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다. 알았지? 오케이? 그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끝.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무조건 그래프 그려줘라. 근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정도의 수준은 그나마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찐으로 좀 많이 틀리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할 거야. 직선과 위치 관계. 조심해서 잘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역함수로 넘어갈 건데 자, 역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내가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 역함수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너네가 3년 동안 배우는 모든 함수 통틀어서 역함수의 공식을 알려주는 함수는 무슨 함수가 유일하다? 유리함수. 근데 그거는 문제집 얘기고 나는 무리함수도 공식을 알려준다라고 했어. 근데 원래는 공식처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뭐 한다? 만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만약에 요거 문제 풀어봐 하면 다 맞춰요. 근데 왠지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 따로 갈게. 일단 쉬워. 맨날 쉽게. y는 루트 x-2 플러스 2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럼 일단 뭐 한다? x는의 형태로 정리한 게 역함수에서 제일 먼저 해줄 얘기지. 그래서 x는으로 만들고 싶은데 x가 어디 묶였어? 루트에 묶였어. 그럼 루트를 풀어줘야 되겠네. x만 남기기 위해서는. 그치? 저 마이너스 2 같은 거 다 넘겨야 되잖아. 그러면 x만 남기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풀고 싶은데 뒤에 플러스 2가 붙은 상태로 제곱하면 루트 안 사라지지. 그래서 일단 뭐부터? 2부터 넘깁니다. 그럼 이제 우변에는 루트만 남았으니까 양면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x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작업이 뭔가요? y와 x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빨간색으로 하자. x와 y와 x의 자리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일단은 전개를 해주면 A, B는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아 맞다를 이거 보고 찾는 사람들도 있지. 이거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지금부터 생각합시다. 결국은 또 뭐 때문이다. 어디 갔어? 요거다. 제곱을 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졌어요. 루트가 지켜야 되는 약속. 또 뭐가 지켜지는지 보자. 루트 속에는 x-2 양수입니다. x는 2보다 커야 돼요. 정확하게는 0도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단은 양수만 얘기할게. 2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그거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지켜지고 있을 거예요. 왜? 제곱을 한 개 x-니까 이거 양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다? 루트 그 자체도 양수. 즉, y가 2보다 커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안 지켜지고 있을 거야. 제곱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똑같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제곱을 하기 전에서부터 y의 범위를 찾아오고 제곱을 한 순간부터는 안 붙이면 틀린다. 만약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였다면 여기서부터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나요. 여기. 이거는 안 붙여도 돼.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라서 이거는 지워도 되는데 제곱을 한 이후에는 무조건 붙여주세요. 그 y의 범위가 따라다니다가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면 x의 범위로 늘어가는 거지. 알았음? 그러면 a, b, c는 전개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풀 거야. 알았음? 하나 너희들이 해보고 나서 외우는 걸로 알려줄게요. 자, 몇 번으로 가면냐면 이건 아니고 아니야. 에이 몰라. 그냥 물어보는 거 무시하고 야, 이거 역함수 그려봐. 구해봐. 그려봐가 아니라 구해봐. 960번 역함수를 찾아보시오. 알았죠? 직접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요걸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 가보자. 일단 누구? y는 루트 4-2x 플러스 2 짠. 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일단 x만 남기기 위해서 y-2 넘깁시다. 루트 4-2x. 그러면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면을 일단 제곱부터 합시다. y-2의 제곱은 4-2x. 그럼 이제 자리 좀 바꾸면서 x만 남겨볼까? x는 자 여기 일단 뭐? 마이너스 y-2의 제곱 넘어가 있고 플러스 4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좌변에 뭐 있어? 2x가 있는 거지 사실. 그 양변을 뭐로 나눠? 2로 나눌까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 자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2의 제곱에 플러스 2. 자, 그리고 뭐 해야 돼? x의 범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는 그 순간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찾아오든 여기서부터 쓰든. 어쨌든 y-2가 루트 앞에 양수. 2보다 큰 나타겠네. 그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x가 2보다 큰 나타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자, 이거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어서 여기서 일단 끝. 알았죠? 저 문제는 이거랑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역함수 없이도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한다 했지?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식 알려준다고 했지. 자, 결국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y는 루트 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사실 y는 x제곱 이런 2차 함수에서부터 출발했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고요. 2차 함수도 뭐 역함수가 존재하게 만들면 역함수는 무리함수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찾아가는 거야. 그때 요 그래프 역시 아까 이거랑 이거 기억나나? 무리함수의 그 시작하는 점은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었어. 맞죠? 근데 y는 x 대칭시킨 후에 그래서 자 지금 이게 하필이면 지금 둘 다 2,1라 가지고 좀 짜증나는데 y는 루트 다시 만들 거야. x-3 플러스 1이 있었다면은 여기 꼭지점 시작점이 어디예요? 3,1이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놈의 역함수는 뭐다?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1,3이 되는 어떤 2차식을 만들면 끝이야. 벌써 최고차의 개수 빼고 다 한 거야.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는 뭘까? 여기를 힌트로 잡아라. 뭐예요? 잘 봐. 얘가 계속 따라가다가 슉
넘어가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x의 개수를 뭐 하면 됩니다?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역수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x-6이었다. 어? 2x-6이었다. 그럼 여기 앞에는 뭐 붙인다? 2분의 1을 붙이면 되는 거야. 시작점 3,1 그대로 가고. 알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x의 범위 찾아야지. x의 범위는 결국 시작점 1을 기준으로 어딘지만 보면 돼. 시작점이나 꼭지점 x좌표 1을 기준으로 어딘지만 보면 돼.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루트 하프의 개수예요. 얘가 지금 양수지. 양수면 큰 거야. 마이너스면은 작다로 가면 돼. 왜 그런지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까? 뭐? 요거 가볼게. 자,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일단 결론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방법을 한번 풀어보자. 이 녀석의 시작점이 지금 3,1입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답은 뭐여야 한다? 자, 간다.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x의 개수 뒤집어서 2분의 1 써주고 정의역의 범위는 1을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작다일 거야. 자, 맞는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된다? 일단 1 넘기자. 루트를 넘길까? 루트 2x-6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에요. 됐죠? 그리고 양면 제곱해 봅시다. 2x-6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 넘어가고 2 나눈 것까지는 암산할까? 그러면은 아이고 귀찮아라. 이거 y 마이너스 1로 가자 그냥. 왜 전개했을까 내가? 어디까지 했니? y-1의 제곱에 플러스 6으로 간 다음에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3. 됐죠? 그리고 이제 x의 범위. xy 자리 안 바꿨다. 보이나 근데 그 그림이? 더 붙여야겠다. 이렇게 됐다 그치? 그럼 이제 뭐? x의 범위 찾아가자. x의 범위는 어디서 결정한다? 제곱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직전에 여기서 결정한다. 이게 양수지. 얘가 양수가 돼야 되지. 얘가 양수가 되려면 y는 뭐 해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야. 알았냐? 그렇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거 알고 있으면 무리함수도 역함수를 뭐 하듯이 공식하듯이 만들 수는 있다. 물론 뭔가 유리함수 때처럼 진짜 공식 느낌은 아니야. 그냥 원리를 알고 있는 거지. 그지? 만드는 방법을 암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겠죠 스스로?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무리함수는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어때? 우리 수업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월수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수업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하냐면 무리함수 요거 부분 숙제풀이 하고 나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우함수, 기함수, 뭐 대칭함수, 주기함수,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함수들 등등등등등등 얘기하면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것들 싹 다 정리하러 가는 게 월요일 날 얘기예요. 알겠죠? 뭐 이미 대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배운 사람들도 있어. 뭐 일부 몇 개의 내용, 대칭함수나 이런 것들은 몇 개 배운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가우스나 가우스도 배웠네? 너 다 했네 사실. 한 번 더 하는 게 되겠다 그러면. 그 녀석들을 어쨌든 하러 가는 겁니다. 이 방금 내가 말한 것들 있죠. 대칭함수, 주기함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의 그래프나 가우스 함수를 어느 단원에서 설명하세요라고 정해진 게 없음. 가우스는 사실 교육과정에 넣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원에서 사실 설명할지가 좀 애매해서 보통 제일 많이 설명한 게 대수 때 2학년 1학기 때 제일 많이 설명을 하긴 하는데 보통 좀 빨리 설명하시는 쌤들은 딱 이 단원, 함수 단원에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하긴 해야 되네.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함께 할 겁니다. 알았죠? 거기까지 아무튼 함수의 그래프들 얘기 싹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봅시다. 잘 가요.